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요, 재료의 성질이고요. 2교시 전체가 재료의 성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론편 2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1번이 구성요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콘크리트라는 아이가, 2번부터는 이제 각각의 어떤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 그 다음에 물, 뭐 골재, 뭐 이런 순서로 설명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결국 콘크리트는 복합 재료입니다. 골재와 시멘트와 물의 조합이죠. 이때 시멘트와 물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시멘트 풀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거기 써있죠?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잔골재,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래까지 포함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모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거기다 만약에 굵은 골재, 예를 들어서 자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폰이 보고 있는 콘크리트다라고 봅니다. 결국 콘크리트다라고 하면 시멘트, 물, 굵은 골재, 잔골재 빠졌네요. 이것을 콘크리트라고 부릅니다. 또 각각의 요소에다가 혼화 재료 조금 이따 배웁니다. 첨가 가능합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이 혼화 재료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따지면 마지막에 향신료, 예를 들어서 뭐 가령 후추, 뭐 향신료 이런 것들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데 왜 집어넣겠어요?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집어넣죠. 콘크리트의 특정 어떤 기능이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재료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혼화 재료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 각각의 구성에서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단기간에 공부하니까 용어를 빨리빨리 흡수해야겠죠. 7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개중 다 읽어보시고요. 저는 1번, 5번, 7번이죠. 3이라 썼네 제가요. 1번, 5번, 7번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워커빌리티는 작업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콘크리트 시멘트와 물과 굵은 골재, 잔골재 합쳐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작업하기 좋은 정도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항목이겠죠. 똑같은 콘크리트인데 어떤 것들이 현장에서 작업하기 좋은 콘크리트가 있고 어떤 것은 작업하기 불편한 콘크리트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콘크리트 시멘트 이거는 우리 밀가루 반죽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밀가루 반죽 혹은 이 찰흙도 마찬가지다. 이 찰흙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말랑말랑하면 작업하기 좋겠죠. 하지만 딱딱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작업하기 불편하겠죠. 이러한 정도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워커빌리티라고 부릅니다. 보통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시공연도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같이 적어놓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은 블리딩입니다. 여기 보시면 콘크리트는 제가 골재와 시멘트와 물의 조합으로 어떤 복합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령 전체량으로 보면 대략 비율은 골재가 한 절반을 차지를 해요. 골재가 한 절반, 나머지 시멘트와 물이 나머지 절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예입니다. 예. 단순하게 여러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골재가 예를 들어서 40%, 됐죠? 시멘트가 60, 40, 30, 여기 얼마일까요? 40, 30, 30? 별것도 아닌 이런 예를 들면서 괜히 고민이 되네요. 아니야. 이렇게 한번 봅시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골재 40, 30이면 딱 100 맞죠? 이렇게. 블리딩은 뭐냐면요. 물과 시멘트가 수합하는 건 결국 이렇게 굳어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밀가루에다가 맨 처음에 물을 집어넣고 뭉치면 맨 처음에 굳어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수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딱 시멘트 입자가 딱 여기 바가지에다가 내가 밀가루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고 막 조물조물한 거예요. 그럼 물을 조금씩 집어넣고 뭉치다 보면 어느 순간 바가지 면에 밀가루 가루가 하나도 묻지 않는 순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때의 비율이 시멘트와 물과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대략 한 몇 퍼센트 정도냐면 한 25%? 그렇죠? 한 20에서 25%?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100으로 봤을 때 물이 한 20에서 25% 비율로 있을 때 바가지 면에 밀가루 가루가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딱 뭉친다는 얘기야. 이것을 시멘트와 물로 볼까요? 시멘트를 100으로 봤을 때 그렇죠? 물이 한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시멘트 가루가 하나도 남지 않고 딱 뭉쳐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워커빌리티, 이 시공보다 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밀가루 반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단단하고 이게 뻑뻑하겠어요? 그럼 실제 어떻게 해요? 물을 더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현장에서는 아까 한 20에서 25%가 아니라 대략 한 35에서 40까지, 심지어 막장으로 가면 50도 집어넣습니다. 그건 거의 나중에 다 균열을 만들어내겠죠. 그렇게 물을 더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물을 더 집어넣었다. 결국 수화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럼 이 물은 일시적으로 내가 워커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었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이 물은 이게 100년 가고 200년 가고 300년 가고 갈 수가 없죠. 어떻게 됐어요?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이때 밖으로 빠져나갈 때 그냥 빠져나가나요? 아니죠. 물은 반드시 콘크리트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때 자기 발자취를 남깁니다. 그 바로 발자취를 뭐라고 부르냐? 이런 미세한 어떤 그런 발자취를 블리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블리딩 한번 읽어볼까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해서 콘크리트에서, 지금부터 중요한 말 나오죠. 물과 시멘트 혹은 혼화젤의 일부가 콘크리트 윗면으로 상승하는 현상.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블리딩이고요. 좋겠어요? 좋지 않겠죠?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 시멘트 비, 이 비율을 물 시멘트, 시멘트당 물의 비율이라고 봅니다. 이어지는 우리 3강대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좋은 콘크리트다, 고강도 콘크리트다, 내구성이 좋은 콘크리트다, 가장 우선되는 성질은, 항목은 바로 좋은 골재를 사용하는 거야. 왜? 골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내구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골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골재는 배제합시다. 왜? 얘는 번외죠. 이미 골재는 선택된 상황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배합으로 결정지는 것은 골재가 아닌 바로 시멘트와 물입니다. 자,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려고 해요. 극단적으로. 그럼 이 시멘트와 물에 어떤 재료가 선택됐다면 이 재료의 성질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바꾸느냐? 비율을 바꾸는데 이 시멘트와 물의 비율을 시멘트당 물 시멘트 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분의 1. 아까 제가 몇 퍼센트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략 한 25%. 그렇죠? 딱 시멘트 입자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 그런데 너무 뻑뻑하죠? 그래서 얼마까지 집어넣는다고요? 40, 45까지 집어넣는, 물을 더 집어넣는다는 얘기지. 결국 나중에 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상태에서 고강도 콘크리트와 내구성이 좋은 콘크리트가 만들어질까요? 얘는 빼고 물 시멘트가 클 때, 작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반대. 작업성을 높이려면 본디 물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고 물 시멘트 비가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 상태에선 반드시 뭐예요?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을 극단적으로 적게 집어넣게 되면,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작업성, 워커빌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프리세스 콘크리트에서 이런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물을 적게 절수한 상태에서 다짐기와 진동기를 씁니다. 다진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이것을 단단하게 작업성을 높이는 거죠. 끝? 그렇다.